안녕하십니까. 자동차 마케팅 이시선의 이순남입니다. 오늘은 일본에 진출한 현대차의 아이오닉5가 일본 전문가들로부터 과연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는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특히 토요타의 BZ4X와 비교하면 어떤 결과를 보이고 있을까요?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자, 오늘도 시작하겠습니다. 현대차는 2009년 시장 철수 이후 12년 만에 일본 시장에 재진출하였습니다. 전기차 아이오닉5와 수소 연료전차 넥소의 단 두 차종으로 철저하게 온라인으로만 판매하는 전략입니다. 지역별로 단계적으로 현대하우스를 만들어 고객 체험을 극대화하는 마케팅도 지금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이오닉5는 독일의 오토자이퉁을 비롯하여 독일이 카 오브 더 이어도 수상했습니다. 유럽 카 오브 더 이어는 비록 기아 EV에게 넘어갔지만 유럽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현대차 일본 법인은 일본 자동차 저널리스트들을 대상으로 아이오닉5 시승회를 가졌습니다. 이 행사 후에 일본 기자들은 과연 어떤 평가를 내렸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이오닉5의 디자인, 패키징, 신기술, 신장비에 대해서 매우 놀라는 분위기입니다. 먼저 아이오닉5의 개별 시승 평가 내용을 소개하고 나서 토요타 BZ4X와 비교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카오치라는 잡지사의 평가 내용입니다. 아이오닉5의 혁신적인 패키징과 선진성에 압도되었다. 또 아주 상세한 사양 설정도 놀라울 정도다. 아직 성숙시켜야 할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놀라울 따름이고 배워야 할 부분이 많다고 평가했습니다. 웹 CG는 가속감, 핸들링, 소음 측면에서는 우수하지만 승차감이 일본 시장에는 좀 딱딱하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특히 고가도로가 많은 일본에서 다리와 다리 이음매 통과 시 쇼크 흡수에는 현대차가 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오토미디의 리스폰스의 평가는 더 좋습니다. 독창적인 디자인과 압도적으로 넓은 차내 공간을 실현한 점, 그리고 턴시그널 램프 등을 일본 사양으로 로컬라이즈 시킨 점, 강력한 가속력과 안정한 자세 제어로 전기차 다음을 실현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5점 척도로 평가한 내용을 보면 푸드워크, 즉 주행평가에서만 별 4개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 웹 CG가 지적한 대로 서스펜션이 일본 시장에는 좀 타이트하기 때문입니다. 클릭카.com의 평가 내용은 좀 더 극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 아이오닉5를 타고 나서 알게 되었다. 이 차는 일본 메이커는 만들 수 없는 전기차라고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대국이 하나인 일본의 기자들이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보면 현대차의 실력이 상당함을 인정하고 있고 매우 놀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토요타의 BZ4X와 비교하면 어떤 평가를 내렸을까요? 일본의 자동차 전문 잡지 베스트카에서는 토요타의 BZ4X와 현대 아이오닉5를 비교했습니다. BZ4X는 토요타가 2030년까지 30개의 전기차를 개발하여 350만 대를 판매한다는 전략에서 제일 먼저 출시하는 차가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두 차종을 미국, 유럽, 한국이 전문가가 아닌 일본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내용은 의미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본격적인 평가 내용을 소개하기 이전에 두 차종의 특성을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차종은 양사의 전기차 전략을 수행하는데 핵심 전략 차종이라고 말했었죠. 그리고 저희 유튜브 영상에서도 분석하여 소개했습니다. 두 차종은 폭스바겐 ID4, 포드 머스탱 마키, 닛산이 아리아와 본격적으로 경쟁하는 차로 C+ 세그먼트 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차 토요타는 공이 아이오닉5와 BZ4X가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개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구성 방법은 다릅니다. 현대차의 EGMP 플랫폼은 후륜 구동을 기본으로 하였지만 토요타의 이텐가 플랫폼은 전륜 구동을 기본으로 개발했습니다. 현대차가 미래의 변화를 어느 정도 읽으면서 CUV 스타일과 라운지 같은 실내 레이아웃을 전개했다면 토요타는 과거의 경험 연장선 개념에서 개발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토요타도 개발 초기에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왔지만 고객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가솔린 차로부터 바꿔 타도 위화감이 없도록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디자인은 파격도 없고 성능에 차별성도 없는 편이라고 저는 분석했습니다. 그 대신 토요타는 배터리를 포함하여 차량 자체의 실내성과 내구성에 중점을 두면서
코스트와 수익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개발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오닉5는 일본 시장에 제대로 진출하기 위하여 사양도 일부 과감하게 변경하였습니다. 일본에 수입되는 BMW 등 대부분의 수입차들은 핸들 오른쪽에 와이퍼 조작 레버를, 왼쪽에는 턴 시그널 조작 레버로 되어 있습니다. 현대차는 일본에 재진출하면서 일본 차와 위화감이 없도록 핸들 오른쪽에는 턴 시그널 레버를, 핸들 왼쪽에는 와이퍼 조작 레버를 위치하도록 조정했습니다. 또한 현대차는 일본 정부의 전기차 지원 내용에도 충실하게 대응하였습니다. 아이오닉5의 V2L 기능은 한국이 250V에서 일본 시장용 100V로 변경하였습니다. 이 사양 덕택으로 아이오닉5는 일본 정부의 보조금 80만엔을 전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차종의 바디 사이즈를 비교해보면 전장 측면에서는 아이오닉5가 짧습니다. 반면 전폭은 30mm, 휠 베이스는 150mm나 더 큽니다. 베스트카는 파워트레인 세련성, 펀트 드라이브, 승차감, 조환성, 내장 질감, 조작기 6개 항목에서 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우선 파워트레인 세련성 평가 내용을 볼까요? SUV 차량 특성을 반영하여 4휠 드라이브 차량을 기준으로 비교했네요. 우선 배터리 그로스 용량은 아이오닉5가 우세하지만 실제 가용 능력 네트 용량은 BG4X가 아이오닉5보다 1.4kWh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 드는 의문이 있을 겁니다. 현대와 기아가 같은 eGMP 플랫폼을 사용했는데 아이오닉5의 그로스 용량은 72.6kWh 밖에 안 되고 기아의 EV6 배터리 그로스 용량은 77.4kWh가 되었는지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현대차가 아이오닉5를 서둘러 개발하다 보니 양산 시점에 쫓겨 배터리 용량을 충분하게 검토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기아는 양산 시점에 아이오닉5보다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EV6 GT까지 고려하면서 배터리 용량을 늘릴 수 있었습니다. 기아 EV6가 유럽 코티를 수상하는 결정적 요인에는 이 배터리 용량 차이도 있었다고 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토요타 BG4X는 전비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복사열을 이용한 히팅 시스템을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항속거리는 현대 아이오닉5보다도 열세한 상황입니다. 모터 성능은 어떨까요? 아이오닉5는 후륜에 150kW, 전륜에 75kW로 합계 225kW, 305마력을 발휘합니다. 반면 토요타의 BG4X는 전륜에 80kW, 후륜에 80kW, 합계 160kW, 218마력입니다. 압도적으로 현대차의 아이오닉5가 우수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여 베스트카는 파워트레인 세련성 영역에서 BG4X에게 60점, 아이오닉5에게 80점을 주었습니다. 주행 성능은 어떨까요? 아이오닉5는 후륜 구동으로 파워풀한 파워로 펀트 드라이브와 함께 선회 성능도 높게 평가되었습니다. 절대적인 가속 성능은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반면 BG4X에 타고 처음 느끼게 된 점은 전기 자동차의 기본적 제어가 잘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엑셀을 밟았을 때의 매끄러운 주행, 전기차 주행 시의 미세한 진동 등이 제어해서 열세했다고 평가했습니다. 0에서 시속 100km까지의 가속 성능에서 2.5초 이상 아이오닉5가 빠릅니다. 최고 속도에서도 아이오닉5가 시속 25km 이상 우수합니다. 펀트 드라이브 평가 결과는 BG4X 70점, 아이오닉5 85점으로 아이오닉5의 완승이었습니다. 승차감 평가는 앞서 다른 전문가들이 평가한 것처럼 딱딱한 부분이 있었지만 이 정도면 괜찮은 수준이라고 평가하면서 토요타의 BG4X와 동점인 80점을 주었습니다. 승차감에서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한 이유로 현대차 일본 법인은 이번 시승한 차량이 영국 사양으로 세팅되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의 서스펜션 스펙을 적용하면 일본에서도 통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핸들링도 높게 평가되었습니다. 일본 차에서는 보기 드문 방식인 모터가 렉에 직접 붙어있는 W피니온식 스티링 방식에 큰 인상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핸들링에서는 BG4X보다 5점이 많은 85점을 받았습니다. 일본 고객들이 처음으로 아이오닉5를 경험하게 될
차량의 질감 부분은 어떻게 평가되었을까요? 아이오닉5의 운전석과 조수석에 앉으면 누구라도 개방감이 있고 넓다고 평가할 것이라 했습니다. 12.3인치 내비게이션 화면과 LCD 컬러 디스플레이의 트윈 모터는 BG4X의 한계와 비교하면 훨씬 다른 이미지를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아이오닉5에 테슬라처럼 센터 콘솔이 없고 세련된 디자인도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리어 시트에는 양사가 돈을 쓰는 방식이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표현했습니다. BG4X의 리어 시트에 앉아보면 500만 원 정도 하는 비싼 가격임을 고려할 때 조금 허전한 느낌이 든다고 평가했습니다. BG4X의 리어 시트는 키 180cm가 넘는 사람이 앉게 되면 그림처럼 무릎이 올라가는 형상이 됩니다. 전후 좌석 거리는 1000mm로 RAV4에 945mm를 능가하지만 바닥에 배터리를 탑재하다 보니 이런 리어 시트 배치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아이오닉5의 리어 시트 주위의 공간은 3000mm나 되는 긴 휠베이스의 영향으로 충분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전후 슬라이드와 리클라이닝 기능까지 갖고 있는 부분도 높게 평가되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고급 차량과 경쟁할 수 있는 수준으로 아이오닉5 리어 시트에 앉아보면 일반의 망설임도 없이 BG4X보다는 아이오닉5를 선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내장 질감에서 BG4X는 60점, 아이오닉5는 90점으로 큰 격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평가 항목은 조작계인데 두 차량 동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상을 종합하면 현대차의 전기차 전략이 토요타를 충분히 앞서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것은 미국과 유럽에서 전기차 판매 대수 실적에도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다고 일본 고객들이 바로 사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브랜드와 마케팅 싸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면 양사의 두 차종을 비교하는 것은 도토리 키재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테슬라가 저만치 앞서가고 있고 IT 반도체 업체들이 미래 기술 혁신 속도가 너무나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은 반도체의 역설로 최고의 수익을 누리고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도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소프트웨어에 가장 중점을 두어 차량 OS를 조기에 개발하고 자율운전 기술을 고도화하여 파괴적인 혁신 싸움에서 승자가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